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재난안전실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한 후 위원님들과 그간의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흥모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연흥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2025년 재난안전실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1억 2,813만 원이 증액된 167억 6,8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4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 수입 3,422만 원, 2025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및 겨울철 대설 대책비, 생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미호강 유역 강변 여가수 개발 시범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20억 9,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4억 7,493만 원이 증액된 591억 2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부터 208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9,123만 원이 증액된 111억 5,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1억 원, 자율방범대 운영 8,9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부터 211쪽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676만 원이 증액된 93억 2,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겨울철 대설 대책비 8,700만 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1억 4,085만 원,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유공자 포상 5천만 원, 생활 방범용 CCTV 설치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부터 215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8억 3,693만 원이 증액된 383억 2,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원, 행정소하천 정비사업 38억 5,850만 원, 장동소하천 정비사업 5억 원, 광암소하천 정비사업 4억 6천만 원, 국가하천 세월교 진입차단시설 설치사업 6,300만 원, 광암 장동소하천 정비사업 통합건설사업 관리용역 3억 원, 꿀잼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사업 13억 원, 무심천 물놀이장 및 썰매장 조성사업 1억 1,600만 원, 방석요일원 음악분수대 조성사업 9억 5,400만 원, 미호강 유역 강변 여가수 개발 시범사업 3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169억 46만 원입니다. 95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13억 8,6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6쪽 지출계획으로 재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0억 원,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1억 8,600만 원, 시금고 일반 예치금 2억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선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김용사입니다. 네, 바쁜 의정활동에도 상당구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10억 1258만 1천 원이 증액된 431억 332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조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9,136만 5천 원이 증액된 209억 1,20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 3,100만 원을,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4억 5,99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민원 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억 6,6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복사기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에서 512쪽 낭성면 등 5개면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 대비 4억 5,959만 원이 증액된 117억 8,6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면 소규모 주민수건사업비 3억 7,900만 원을, 가덕면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1,000만 원을, 남일면 성무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컨테이너 교체 1,3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에서 520쪽 중앙동 등 8개의 동 소관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 예산 대비 5,562만 6천 원이 증액된 102억 6,8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력 운영비 2,670만 원을, 자율방역봉사자 활동비 496만 원을,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및 행정 운영을 위한 물품 취득비 1,44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민철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동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9억 1,248만 4천 원을 증액한 368억 5,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23조 환경공무직 퇴직금 중간 정상분 지급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4억 2,159만 3천 원, 당직실 노후 소파 교체를 위해 자선취득비 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5쪽부터 545쪽까지 11개 면동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기타 보상금 등 2억 6,709만 1천 원, 면지역 소규모 주민수건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2억 2,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창종 홍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8,003만 원이 증액된 211억 4,8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를 위한 연금 부담금 등 7,883만 원, 자산취득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63쪽부터 575쪽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2억 9천 87만 9천 원이 증액된 227억 1,59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읍면 소규모 주민 수건 사업 시설비, 자산 취득비, 행정 운영 경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봉규 청원구청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청장 박봉규입니다. 청구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억 5,489만 원이 증액된 431억 4,676만 6천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7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46만 5천 원, 청구청 구내식당 바닥보수 및 청구청 어린이집 기상재단 보수공사비 3,3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급 중간정상금 2억 2,57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580쪽 민원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수사 사업 등 기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우편요금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에서 604쪽 우창업을 제외한 7개 읍면동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19만 7천 원이 증액된 121억 4,63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미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읍장 정상미입니다. 오창읍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8억 7,952만 8천 원을 증액하여 109억 8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93쪽 행사용 접이식 천막 8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및 민원 편의를 위한 주차장, 지붕 보수공사 등 청사 운영 관리 900만 원, 2025년 4월 커뮤니티 센터 개관에 따른 청소 용역비, 냉난방용 가스 요금 등 커뮤니티 센터 운영 관리비 3,990만 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 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3쪽 하단부터 594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 지원 2,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하단부터 595쪽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공원 상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5,250만 원, 오창읍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관리 용역 및 청소 용역 등 2억 765만 원,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경관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 등 공원시설물 및 녹지관리 사업 3억 7,379만 3천 원, 송대 근린공원 주차간제 시스템 설치 등 공원 유지보수 사업 2건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제초 및 잔디깎기 사업 8억 9,432만 5천 원, 성공적인 청원생명축제 개최를 위한 꽃길 조성 사업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6쪽 하단부터 597쪽까지 원리
22-4번지 이런 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 3건에 1억 원을, 오창저수지 관리도로 제초 작업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정상미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미 오창읍장님은 오창읍에 관한 심의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받으시고 다른 데서 심사 받는 데가 없죠, 그죠? 네, 예산에 관한 거는 일괄 우리 위원회 네, 그렇습니다. 좀 받잖아요. 질의심사에 좀 읍장님 이제 뭐 읍장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 올 본 예산 할 때는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금 그 오창 예산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예산 책정을 하는데요. 본 예산에 좀 일괄 좀 담을 수 있도록 예. 여기 그 제가 오창읍을 한 3년을 보는데 물론 뭐 예산이라는 게 뭐 그렇게 전략적으로 나눠 담을 수도 편성할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본 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 다 보면은 오창읍만 그러는데 이제 그걸 좀 제가 이제 위원장도 이제 올 본 예산이 마지막이니까 본 예산에 모든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창읍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좀 하는데 우리 오창읍장님도 그걸 예산과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예산은 그렇게 담고 추경은 또 이 일 하시다 보면 꼭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예산 담으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정상미 읍장님도 그렇게 제가 말하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가 우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본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다 했는데 예산과에서 이제 심의 조정하는 그 단계에서 감액이 돼서 저희가 또 추경에 부득이 이제 계상을 하였는데요. 그 예산과도 예산의 전략이거든요. 네, 다 무슨 뜻인지 노력하겠습니다. 다 알고 네, 있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정석적으로 정식이 올바른 걸로 좀 가는 게 낫거든요. 예산과에는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하는 측면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본 예산에 좀 그래도 과장보다는 읍장님이 이제 그 위원회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는 방향 쪽으로 좀 자꾸 유도해서 가야 되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읍장이. 그리고 좀 부탁드리면서 이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이제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이제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인범 위원님 항상 처음으로 질문하시더라고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하천 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진 과장님. 네, 하천방역과장 오현진입니다. 지금 요거 뭐 민선 8기 우리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수변 지역 여기 침수 공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노력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얘기했고 올 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좀 전화 통화 직접 한번 했었죠. 네, 우리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그 청주대교에서 운천교까지 이루어지는 그 사업이 많은데 하천변에 보면 전 요번에 벚꽃 축제 때도 시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저도 2번 가봤습니다. 거기를 제가 일부러 어떻게 돼 있는지 직접 가서 좀 살펴봤고요.
그래 계단이 몇 개 있는지도 제가 세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갔었는데 여기 보면 하천변 데크로드 설치가 지금 이번에 1,400m 하는 걸로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쪽 동쪽 저 용화사 있는 서쪽 말고 동쪽으로 1,400m 이거 어느 정도 좀 이번에 좀 돼 있나요 지금 현재 진척이? 네, 하천방책과장 오현진입니다. 당초 데크 계획은 그 무심동로에 한 600m라고 서측에서 그 한 800m에서 1.4km 계획이 돼 있었는데요. 무심 서로 측에는 지금 그 벚꽃 그 가지가 너무 많이 저축이 돼가지고 서쪽은 그 공사 제외를 하고요. 금에 그 무심 동로축 600m만 좀 데크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그 정도 앞으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무심 서로 측은 그 사업 제외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벚꽃나무의 저촉 사항이 너무 커서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그 구 서문교까지 아마 지금 조금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그건 향후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추가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망대 데크 설치 3개소 이거는 돼 있나요? 아직 그 전망대는 설치 안 됐고요. 그 동로 측에 그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 무심천 포토존 4개소 요거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그것도 아직 앞으로 설치 안 돼 있고요. 그 무심 서로 측에 그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서로 측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벚꽃나무가 너무 많이 저촉이 돼서 동로 측에만 지금 1개소 전망대 설치하려고 합니다. 포토존하고. 그다음에 이거 그럼 주민 휴식 공간 설치 3개소 여기는 어떻게 좀 돼 있나요? 진행 중인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건가요?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그 야생화 식생 호환 조성 이거 15,000평방미터 제곱미터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이것도 무심 동로 측 그 데크 하단부 사면에 설치 예정이었는데요. 이것도 사업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번에 추가로 된 걸 보니까 저쪽 서쪽에 그 스탠드 설치하는 걸로 되는데 이거는 추후에 지금 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개선한다고 되어 있던데. 하천방역 가정호입니다. 금에 공사를 실시할 건데요. 그 롤러스케이트장 전면부에 있는 그 스탠드가 그 높이가 좀 높습니다. 단 높이가. 그래서 일부 단 조정을 해서 조금 반폭으로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에 그러면 이쪽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그 휠체어 탄 분들이나 그 아기들 유모차 그다음에 어르신들 우리 이렇게 좀 설치해 놓은 지역을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데크 부분은 지금 2개소가 2단으로 이제 그 무심 동로 측에서 직접 연계된 거하고 거기서 좀 그 낙차를 둬서 그 하향부로 지금 2개소 데크가 지금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계단으로 이제 내려가고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이제 그 장애인 시설 기준 등에 그 적합하게 하려고 하면 한 2% 정도의 그 경사로를 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하천에 대한 제약 그렇게 하고 그 기존에 있는 가로수 벚꽃에 대한 제약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그 당초 계획하면서 조금 그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계단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으면서 거기 관계된 기관하고 협의해서 거기서 그 장애인 포함, 교통약자, 노약자들을 포함한 그러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지금 수변 친수 공간을 만드는 목적이 뭔지 그리고 지금 데크길 이렇게 해놓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왜 그걸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청주 시민의 볼거리 제공도 있고요. 그 공간적인 제약으로 그 다른 그 지역에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라 저희가 타지제차 사례도 보면은 그 하천 공간 둔치에 그 가능한 시설 등을 하천에다가 이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이제 그 접근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일부 장애우들 그렇고 노약자들이 그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그 하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좀 제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최대한 그 노약자 포함해서 장애우들도 그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8조 2항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해가지고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다시 제4조 하나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2항입니다. 이것도 차별 행위에 관한 겁니다. 2항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혹시 이제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걸 좀 하려면 예산이 더 많이 추가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혹시 예산과에다가 이렇게 우리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니 예산이 이만큼 더 들어갑니다. 혹시 요청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천방적과정 의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그 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사업비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추가적으로 그 기존의 그 무심천에 뭐 여러 가지 친수 시설도 지금 하고 있지만은 계단 부분도 저희가 보면은 그 장애인들이나 노약자가 지금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저희가 그 계단 난간 설치할 적에도 그 어린이나 노약자가 그 잡을 수 있는 그 높이에서 그 손잡이도 지금 2단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천이라는 좀 공간적 제한이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0% 완벽하게 그 시설 설치하기는 약간의 조금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 충분히 협의하고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향후 할 적에 그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린 마음이 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런 사업 어떤 규모 뭐 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제가 저번에 많이 청주시가 멀었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콘서트나
어디 연예인들 뭐 디너쇼나 이런 데 갈 때 S석, A석, B석, C석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 S석에 가는 분들이 왜 S석을 돈을 더 주고 가겠어요? 과장님이 제가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데크 있는데 굳이 그 밑에 안 내려가도 그 위에서 봐도 다 괜찮습니다 이러셨는데 그 표현은 원래 좀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보기에는 안 되시는 거고. 그러면 굳이 데크 우리 그 수십억을 들여서 그 수변 공간, 친수 공간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왜 만들겠어요, 그거를. 근데 저는 생각에 뭐냐면은, 우리 청주에 있는 모든 시민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이나 그 유모차를 끄는 애기 엄마나 어르신들, 다리가 불편해서 잘 못 가는 어르신들이나 다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조금 힘들더라도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시설은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쪽 서쪽에도 보면 그 경사로 내려갈 수 있는 경사로 제가 가봤는데 거기 울퉁불퉁하고 상당히 가파르고 그런데도 신경을 좀 앞으로 쓰셔서 우리 장애인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하천방책과장 오연입니다. 남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저희도 좀 크게 좀 말씀. 네, 저나 우리 사업부서 전 직원이 100%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는 경우는 한 번 더 챙겨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도 저희가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개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이쪽에 데크 있는 쪽도 저번에 나무가 저기서 사실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많으면 우거지면 속구기도 하는데 이 위로 그래 인도에서 위로 올라가게 저기 장태산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상당히 큰데 그 중간으로 그 전망대로 올라가는데 그 나무를 그 전망대 가는 길에서 만져볼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걸 좀 보시고 열린 마음으로 해줄 마음, 할 생각이 있다면 그런 길이 보인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굳이 밑으로 물난리나 물 장마지고 홍수지면은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어려운데 그게 침수되고 파손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 위로 올릴 생각도 해보시면 좋잖아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앞으로 좀 일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천방책과장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해서 향후 사업 또는 기존에 있는 시설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허철 의원입니다. 우리 연옥무 재난안전실장님 또 우리 4개 구청장님들 간부님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산안 자료 207페이지고요. 세부 사업은 국제안전도시 공익사업에 대해서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네, 안전정책과장 기웅민입니다. 지난 90회 1차 본회의 때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네네. 21년부터 23년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청주시가 국제안전도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개선된 것도 없었고 또한 화재, 생활안전, 자살 분야
이런 분야에서도 등급이 하락됐었고 네. 또 하나는 범죄 분야는 5년째 4등급을 유지했다라는 5분 발언을 들으셨을 겁니다. 네, 맞죠. 물론 우리 부서에서 모든 것을 갖다 다 할 수 있는 행정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특례시 구축을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국제 안전 도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한 30개 단체 정도가 국제 안전 도시의 공인을 받아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청주시가 좀 늦은 바는 있지만 올해 이대 추경에 저희가 이제 기본조사 용역비다 네.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그 나름대로 다 용역비가 세워지면은 국제 안전주의로 가기에 대한 기반 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하여간 저희가 그 안전도시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 한 3, 4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일선감사함이 계약 심사를 통해 가지고 내년 6월에 완료를 할 계획이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그 용역비를 산출할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다른 지자체 사례 같은 걸 좀 분석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화성시라든지 이런 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도농복합시를 적용할 때 그 화성시가 저희하고 좀 형편이 좀 맞을 것 같아요. 인구 규모도. 그래서 화성시 사례를 좀 저희가 많이 분석해서 그 나름대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뭐 그 아주대학교가 보면은 그 공인을 받기 위한 그 센터 그 협력 대학으로도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용역을 완료하게 되면은 아마 3자 협약을 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시하고 그 지금 이제 그 용역하게 된 용역사하고 또 이제 저희 아주대학교하고 이렇게 3자 협약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안전도시로 가는 진행 과정이라 그런 거를 철저히 준비해서 저희가 한 3년 뒤에나마 공인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 1년, 네. 25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가 1년이 청주시가 특례시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청사진을 그리는 계획이란 말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예.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부산시를 토대로 해가지고 얘기하신 것처럼 뭐 화성시 예, 전국의 특례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차출하셔가지고 예, 예. 정말 청주시에 맞는 그런 어떤 안전한 우리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예, 예. 우리 정책과에서는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안 자료 21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행정소하천 정비사업 관련돼서 하천방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하천 과장님, 예, 하천방정과장 오인재입니다. 행정소하천 정비사업 사전 설계 이 심의가 언제 이루어진 거죠? 편하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20년도 그 시설계 용역 완료를 했고요. 몇 년도요? 2020년도 시설계 용역 완료가 됐습니다. 2019년도 12월 18일 날 최초 세종시에서 정비사업 사전 설계 심의 완료가 있었죠. 2020년도에 우리 청주시가 시작을 한 거고요. 네네. 네네. 우리 청주는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죠? 정비사업 자체가 어디죠? 상당구 가덕면 행정리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네. 이 구간이 몇 킬로 정도 되는 건가요? 여기가 사업 구간이 지금 한 3.9km 지금
예, 상했습니다. 3.257km요. 예. 3.257km. 예, 예. 맞습니까? 예. 교량 13개소 재가설 하는 거.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의 지금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된 건가요? 저희가 그 23년도에 보상 협의가 지금 하고 있고요. 23년도에 그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 그 약간 그 사업 계획이나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좀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비사업 사전 설계 심의 완료를 19년도에 시작을 해서 청주시가 2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본예산이 됐던 추경이 됐던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을 했는데 22년도에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물론 그때는 이제 저희 행정안전부서가 아니라 도시건설위에서 부서다 보니까 조금 좀 연계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 늦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했고 그게 예산이 됐던 뭐 어떤 게 됐던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과장님 생각에는 이 행정소하천 정비 사업이 언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는 좀 완료 금년 계획이고 예, 마무리될 가능할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세부 사업의 석화 2배수문 유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청주시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수해 예방을 위해서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를 사업 예산이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 하천방역과정 의원님입니다. 석화 2배수문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저희가 그 하천 관련 그 사업 등이 그 계속비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입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서 예. 거기에 이제 총 사업비가 한 3,210억 정도 되고요. 저희 예산은 저희가 본 예산에 이제 277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거의 그 전 금액이 수해 예방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입 차단 시설은 몇 개 정도를 저희가 확대하기로 한 거죠? 그 세월교 차단 시설은 저희 39개소 무십천에 39개소 계획하고 있고요. 212개소는 뭔가요, 그러면? 전체가 212개소가 아닌가요? 그 세월교는 이제 그 무심천에 그 18개의 그 세월교가 있습니다. 그 곱하기 2 해서 그 37개소를 39개소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무심 동서로에 실제 도로에서 그 하천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차단 시설 하는 거는 19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 2월 12일 날 당초 청주시가 2,259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차단 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10시설을 확대를 하고 등등의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 예산은 더 늘었네요.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는 보행 진입 차단 시설이 193개소고요. 그 세월교 그 하상으로 넘어가는 그 징검다리나 세월교에 하는 거는 그 37개소입니다. 확정이. 그래서 숫자적인 거는 아마 기본 당초에 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내 지역의 그 배수 관련 사업에서는 국비를 가져온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중앙기금, 수석소 하천 정비 사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국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 금액은 지금 알 수 없는데요. 정부 예산 160억을 가져온 걸로 제대로 알고 있고요. 예. 행정소하천 관련돼서 6개 소하천 가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팩트 있게 바로 이제 또 우기가 시작됩니다. 3년 동안의 청주시에 내리는 홍수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우리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정부 예산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부 예산을 어떻게 좀 기금을 좀 가져올 건가 노력하시고 도시 매칭 사업으로 이런 정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등등의 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죠.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관련된 재난 예방을 위해서 차단 시설, 세월교 차단 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예방 사업도 예산이 7억 700만 원입니다. 7억 700만 원. 어디에 쓰여지는지 어디에 예산이 저가는지 기본적으로 다 깨고 있으셔야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예산을 막대한 예산 3천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갖다가 그냥 여기저기가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셔야 되고 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주시가 전말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것을 부서에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산을 통해서 영역 줄 건 영역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킴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몫이 되셔야죠. 이상입니다. 네, 허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11시까지 그냥 10분만 휴식하시죠, 그죠? 네. 11시 5분까지 15분 휴식합시다. 그럼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네, 우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예, 정재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또 재난안전실이고 또 내개구청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면서요. 그 안전정책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번에 네, 그 용암일동, 모충이동, 복대이동, 복명이, 송정동, 초석에선 있고요. 미원옥산 자율방범 차량 이번에 개선비 교체비 올려주시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도 한번 설명 주셨는데 그 계상도 좀 잘 해주셨고 또 의회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지속 요구를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원분들의 노고에 비해서 항상 좀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한 8,900만 원 정도 중요하면서도 조금 그런 예산인데요. 그 혹시 선정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도 그 자율방범 대원분 대장분들 모시고 연합대장분들 모시고 좀 간담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좀 다담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우선순위나 이런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선정하시는? 저희가 이제 방범 초소 같은 경우에는 그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이런 데 이제 많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자율방범대별로다가 이제 그 초소 개선이라든지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대별로다 저희가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그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서류 검토도 하고 현지 조사해서 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일회 추경에도 저희가 3개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개성했었고요. 본예산에도 3개소에 대해서 개상을 했었고, 요번에 일회 추경에 대해서 이제 4개소에 대해서 요번에 예산을 개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신청된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송 개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방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49개 자율 방범대가 있습니다. 근데 방범 차량이 5대가 현재 방범대별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11년도에 그 차량을 구입한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두 군데 올린 게 이제 2011년도에 최초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개상을 했고요. 그 저희가 이제 한 번에 다 차량 교체가 좀 어려워서 그 자부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 자율 방범대별로다가 차량 교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 연수가 한 12년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하고 뭐 킬로미터 같은 걸 분석을 해서 그 해당이 되면은 저희가 그 선정을 해서 일단 예산 계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은 초소 개선도 그렇고 차량 교체도 그렇고 그럼 저희 신청수 대비 이번에 선정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숫자 한 자리까지 정확하진 않아도 네.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대략 다시 한번 말. 예, 그러니까 신청하신 이제 자율방범 대들이 있는 것이고 예. 말씀하신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지금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신청은 얼마나 했고 지금 선정은 그러니까 총 초속에서는 4개고 예. 차량 교체는 2개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각각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냐 이 말씀이죠. 지금 초소 개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다 반영을 했고요. 네네. 지금 이제 그 신청을 고려하는 데가 한 곳에서 이제 2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그건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거는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차량도 그럼 전부 반영하셨습니까? 예. 차량이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2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2군데만 반영을 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1차 추경 때는 다 신청은 한 대가 100% 다 반영된 거네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설명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상시적으로 뭐 공문을 보내십니까? 예산 뭐 계상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예,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본 예산을 되도록이면 이제 본 예산에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전년도에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그 현재 조사한 다음에 본 예산에 일단 요구를 하고요. 일단 추경에도 보면은 그 자율방범에서 원할 경우에는 꼭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요청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하여튼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보완해 나가고 좀 충분한 지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게 뭐 제도화 시키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 같은데, 좀 타지 자체 좀 사례를 살짝 들어보니까, 그 저희 차량 관련해서 이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체를 좀 선뜻 못 하시는 데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담당 부서나 읍면동에서 이제 기업 지원 같은 거 하시는 것을 좀 잘 연계해서 좀 유연하게 바꾸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좀 제도화는 좀 어렵겠지만 좀 그렇게 저희가 좀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 예산과에서 그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그 보조 비율을 정한 기준이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20%로 다 이제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염려스러운 거는 기존에 했던 그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20%를 자부담해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추후에 하는 데가 이제 뭐 자부담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뭐 20% 부담 안 하고 100% 보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형평성 문제가 좀 대두가 조심스럽게 대두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 자부담을 폐지하기는 좀 어려운 점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뭐 전면 폐지 이런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조금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할 수도 있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좀 교체를 하시는 데가 좀 있다고 좀 들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형평성도 좀 중요할 텐데 사실은 조금 그 여러 지정학적 요건에 의해서 상당히 좀 여건이 어려운 자율방범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원 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하여튼 좀 폭넓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저희가 저 지난번에도 재난안전 실장님 주관으로 자율방범대 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수시로 다 이렇게 의견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청취도 잘 해주시고 이렇게 개선 노력도 있는데 뭐 사실 본의원도 그렇지만 이제 대원분들이나 이제 대장님들 좀 얘기하시다 보면 조금 더 늘 아쉽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지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중앙동 사안인데요. 어떻게 상당구청장님께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513페이지에 보면 이제 직원 주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동 사실은 주차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좀 알고 있고요. 동사무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삭감론이 이런 것보다도 뭐 중앙동도 주차장이 이제 거의 없다는 특수성이 있고 사실 4개 구청의 각 읍면동별로 상당히 주차 공간 부족한 행정복지센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예산서를 좀 살펴보니까 중앙동만 이렇게 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좀 잘 적용해서 사실 구청별로 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다른 읍면동에도 확대 시행될 수 있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중앙동만 좀 이렇게 계상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상당구청장 김용사입니다. 중앙동은 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량 그 주차장이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용차 그 주차 공간조차 없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동은 그 특수성 있게 그 2023년도에 시청이 거기 그 근무할 때 같이 계약을 해서 중앙동도 직원 주차량 활동 직원 주차량에 대한 지원을 기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 2014년부터 이제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직원들이 그 불법 주차로 인해서 뭐 CCTV에 찍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 그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요. 뭐 다른 저 구청 여건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주차 여건이 어려운데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중앙동처럼 한 대도 없는 데는 없기 때문에 중앙동만 이번에 좀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잘 계상된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사실 말씀 답변 과정에서 그 2년 전에 삭감됐었던 건가요? 왜 그렇죠? 시청 계약을 그 직원 주차 계약을 할 때 중앙동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시청이 네. 지금 철거된 그 시청에 근무를 할 때. 근데 시청이 이쪽으로 이전 오면서 이제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중앙동은 그 직원 주차량 그 주차 계약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번에 좀 계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본 예산 때는 어쨌든 못 세웠으니까 그 몇 개월간 공백은 좀 있었던 겁니까? 직원분들?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4개 구청장님 다 모신 김에 조금 만약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좀 적극적으로 협상하셔서 사실 뭐 주차 문제 너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이고 직원분들도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도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보니까 좀 4개 구청 모두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 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문성 의원입니다. 오근잔동에 604페이지 좀 볼게요. 거기 이제 주차 관제 시스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근데 이거 차단기 설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동장님이 직접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예. 동장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네. 이 주차 차단기는 현재 설치된 곳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희가 뒤늦게 파악을 한 건데 복명 1동 같은 경우가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오창읍 같은 경우가 지금 그 호수공원에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두 곳 다 주차료를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계획했던 것은 무인 경비업체를 겸하면서 주차 차단을 같이 하는 그런 업체를 저희가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용역비로 110만 원, 한 개소당 110만 원을 드리면은 주차 관제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입차 출차 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다 체크가 되고 하는데, 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가경동 같은 경우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써서 최저임금을 주고 한 명이 주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최저임금이 최소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최소한 기본임금, 최소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지만은 그 금액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동장님 비록 잘 들었는데 네. 그 얘기가 아니고요. 네. 이게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해주셔요. 네. 다른 데 한 거 말고. 저희 동 같은 경우가 주변에 주거 지역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 지역 특성상 공항이 인접해 있고 해서 공항 이용객들이 여러 대가 와서 차를 한 대를 놓고 한 대로 이동을 하면서 차를 그냥 장기 주차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건의를 하고 하던 사항인데 최근에 추이를 보면은 실제 그 주차하는 사람들이 그 유형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공항 이용객도 있지만은 인접해서 CJ 대한통운이라고 해서 물류센터가 큰 곳이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이 와서 세우는 경우 인접해서 또 뭐 알겠습니다, 동장님. 그러다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네. 그러면 주차 요금을 징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이제 조례가 네, 어제 그저께 이제 조례가 올라와서 부결된 거는 아실 테고 네네. 거기 조례에 명시돼 있기는 하루에 6,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제 조례를 부결했을 때 염려했던 부분은 장기 주차자들에 대한 면제부를 주는 거다. 6,000원만 되면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어제 조례 부결을 했고요. 제가 좀 여러 가지 여쭤볼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지금 주차면이 몇 대인가요? 선이 거려져 있는 곳은 한 15대 되지만은 장애인 포함해서 실제 들어와서 세우는 빼곡하게 세우는 거는 거의 한 38대까지 되고 근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차면이 14대로 되어 있어요. 예. 이거 자체행정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실시 결과거든요. 네. 그런데 오근장동 14대가 주차면인데 직원 주차가 13대. 실제로 세우는 대수는 요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민원들이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이제 굉장히 곤란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어찌 이렇게 풀로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죠? 실제 주차 가능한 거는 빼곡하게 세우면은 거의 38대 가까이까지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곡하게 다 들어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민원인들이 알겠습니다. 세울 수가 없는. 예. 그런데 내수분 주차면이 60대인데 직원 주차는 하나도 없어요. 인근에 주차를 하고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민원인들은 제가 이렇게 좀 조사해 보니까 짧게는 5분 내지 10분, 길게는 30분 정도 업무를 봐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을 해요. 9시간 동안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동 같은 경우는 외부에다가 주차를 하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 지역인 분평동도 주차면이 8대인데 직원은 하나도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앞서 조례가 부결됐던 이유 말씀드렸고 염려하는 부분, 좀 강력한 어떤 대안을 좀 마련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거든요, 동장님. 예를 들어서 면제부를 준다 이런 차원에서 장기 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례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네, 오건장동장 권혁선입니다. 동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고 한데 동장님, 네.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것만 대답해 네네.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주차를 하셔요. 이분들이 주차 요금을 하루에 6,000원씩 내겠어. 나 5일 네. 동안 놔두겠어. 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를 물어보는 네, 거예요. 조금 전에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동 인접해서 반값 주차장이라고 해서
일반인 5,000원 받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지금 반도 차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동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6,000원이라면 충분히 그 장기 주차를 뺄 수가 있고, 현재 주차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저희가 지금 기존에 보고했던 거에는 3시간 정도를 회차 시간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3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해서 자동 등록되기 위해서 나중에 입찰을 못하게 제한하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강력한 조치는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유료화를 시킬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면 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거나 뭐 이렇게를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보셨다는 거죠. 기존에 현수막 정도는 해봤지만은 사실은 현수막은 현수막 네. 가지고는 효과가 거의 전혀 없는 그래서 상황이고. 제가 이제 지금 언급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민스러워서 좀 동장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운영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상임위원회 의견을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한 의원님들 한 분의 생각으로 그 예산이 정리가 되지 않는데, 여기서 삭감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예결위에서 살리면 되지, 이런 생각들은 조금 바꾸셔야 돼요. 저희들도 예산 올라오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합니다. 현장에도 막 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서로 존중을 하면서 논의를 하는데 굉장히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예결위에서는 살려면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봉구 구청장님. 네, 청구청장 제가 박봉구.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번 여기에 올라온 주차 관제 시스템, 즉 이것은 여기 비용은요, 우리 조례와 관련된 요금과 관련된 주차 관제 시스템 설치 비용이 올라온 거예요. 조례를 통과하는 목적하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주차 관제 시스템은 봤더니 일시불로 설치하면은 5,500만 원이고, 이거는 110만 원씩 5년, 즉 60개월 6,6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즉 뭐라냐면 조례가 통과해서 주차 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이 주차 관제 시스템을 110만 원씩 5년을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여기 의원님들보다 임원성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각 동 주민 행정복지주민센터에 주차비를 징수하는 게 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게 예산과를 알아봤더니 이게 시범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라 이거예요. 물론 저 뒤에 계시는 동장님의 열정은 알아요. 그러면 조례가 부결됐으면은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은 삭감하고요. 예? 추경이든지 본 예산에 어떠한 예산을 올려야 되냐? 주차관제 시스템에 쉽게 말하면 번호를 입력하면 열리고 번호 입력하면 나가는 이거보다 싼 주차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그거를 올리셔야 돼요. 물론 고급화를 시켜놓고 할 수도 있지만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박봉규 구청장님. 이 주차관제 시스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차요금을 징수하려는 종합적인 주차관리, 그래서 이렇게 주차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비싼 거예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되면요, 번호 입력하면 동사무소에서 번호 입력하면 바로 열리고 번호 입력하면 못 나가는 이 시스템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모두 알 수 있는 건데 내 거를 꼭 보지 말고, 이분석 의원님 말씀드렸듯이 이거 110만 원씩 올 하반기에 또 본 예산에 또 올라와요. 이제 내년 거 1년치 거.
여러분도 본 예산에 여기 부결되면 또 여기 와서 또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박봉규 구청장님, 조례가 어떻든 우리 의원님들도 고민하다가 지금 행정복지 그 센터에서 주차비를 징수하는 게 전국에 물론 전국에 몇천 개 중에서 3군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공공은 주차장을 좀 제공해 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여기 서원구청장님 계시지만은 서원구청장 서원구청 거기에 옛날에 그 야간에 막 주차비 받다가 그리고 주말에 주차비 받다 다 풀어놔요. 누가 풀어놓는지 아십니까? 여기 의원백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시고 있는 그분 때문에 다 풀어져요.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야간에 주차 요금을 받으면은 물론 나도 내가 지금 아파트에 주차가 난리야. 그럼 동사무소에 야간에 주차해. 물론 뭐 한 달에 10,000원 아니 하루 한 번에 10,000원이든지 6,000원이든지 주차 요금 내고 내가 할 수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차 끌고 다니면서 주차 요금 1,000원이 아까워 갖고 주차 그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도 주차 요금 아까워 갖고 이게 사람이 묘한 게 있어 이게요. 그런 논란이 장단점이 있어서 여기 부위원장님도 우리가 시기상조다. 어? 특히 내년에 선거예요. 주차요금 이거 받는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차요금 그 조례가 부결된 건데 이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고 카드까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전제 조건하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조례가 부결됐으니까 한번 저 뒤에 건동장의 그런 열정은 아는데 사람은 이 예산은 아니고 다시 검토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도 대안 마련하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저번에 지금 그 김종선 구청장 말씀 들었듯이 지금 거기에 중앙동에 주차장이 없는데 직원 쓰는 여기 7명 올라왔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주차비 깎는 얘기 합니까? 아니거든요. 구청장님 그 옆에 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에 거기에 맞는 다른 기계를 한번 설치를 서로 간에 상의를 해보셔갖고 그런 데가 많아요. 한번 생각하라 이렇게 오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한번 깊이 고민해서 또 이해 추경도 있는 거고 또 본 예산도 있고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정태원 선배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공공이 또 이렇게 주차요금 받는 것도 또 괜찮아요. 그런 역할을 일정 부분 우리 가야 될 때 그것도 우리가 고민할 생각이고 공론화의 시발점이 된 거에 좋은 생각이니까 이렇게 이문정 의원 질의한 거 요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걸 갖고 뭐 금방 얘기했듯이 또 예결위가 더 살려갖고 여러분 또 여기 6개월의 본 예산에 박봉규 구청장님 퇴직하시지만 또 이걸 갖고 또 여러분 논할 수 있어 이게요. 그러면 또 그때도 또 하실 거예요? 뭐 깊게 박봉규 구청장님이 선배 우리 저기 공무원으로서 깊게 좀 생각을 해주시다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우청장 박봉규입니다. 이제 그 우군장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이게 장기 주차가 제일 문제예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1,000원이라도 부과하면 이게 좀 바치는 걸 좀 조심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받다 보니까 제일 문제는 행정복지센터는 이제 직원들이 거의 왔다 갔다 하니까 주차하는 걸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거점센터라고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박봉규 구청장이 말씀드렸는데 네. 거점센터에 그리고 거기가 지금 문제란 말이죠. 전화번호 여기 동에 와서 허가를 득한 사람은 열리고 나가고 하는 그런 시스템의 관제 시스템을 고민을 해서 예산에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지금 안 하고 추경에도 2차 추경도 할 수 있고 본 예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당장에 뭐가 급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5,500만 원, 110만 원, 6,600만 원은 이거 아닌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에 경비와 연관시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생각을 해갖고 그 밑에 해갖고
동사무소에서 허가를 얻으면은 열리고 나가고 하는 1,500에서 2천만 원짜리 전태 오세요. 없으면 제가 위원장님. 그 기계 연결해 줄게요. 위원장님 저기 오은동장님하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상의를 해서 할 테니까 요거는 좀 저기 그렇게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서 해주시죠. 이거는 알겠습니다. 조례와 연관된 예산이라 이거를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거를 이 관제 시스템에 그걸 알아보셔갖고 꼭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게 조례와 연관된 거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게끔 간부 공무원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김태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저도 그 관공서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오군장 동장님이라든지 구청장님에 대해서 일부 공감이 가는 바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서너 군데를 위해서 시행한다는 건 좀 잘못하면 오해 소지도 있고, 행정은 규제 행정과 조장 행정이 있는데 규제 행정은 그래도 신중을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뭔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는 규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지 돼요. 사실상 우리 관내 같은데 제가 5군데 동사무소 이렇게 관할인데 자기들 지금 주차 공간도 없는데요. 뭐 10대 다 미만인데. 그런데 이제 말만 잘못하면 사나워질 수가 있거든요. 주차 관공서에서 받는다는 거. 그렇지 말고 오군장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간이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서 좀 제재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더구나 저도 마찬가지요. 주차요금을 내는 데를 선뜻 들어가기가 좀 망설여지고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뭐 또 원하는데도 설문조사해 보니까 4군데밖에 원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고, 제가 그 서너 군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전 대응과인가요? 생활 방법용 CCTV에 대해서 재난 대응과네요. 210페이지. 그 생활 방법용 CCTV가 도에서 돈이 1억 2천이 내려왔던구만요. 근데 2천만 원짜리도 있고 2,500짜리도 있고 그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왜 2천만 원입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예, 재난대응과장 김서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 2천만 원이 보통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한개소로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CCTV가 이제 사거리나 아니면 삼거리 뭐 이런 여건도 있고, 그리고 회전형이 또 부착되면은 거기에 따른 비용이 좀 더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예산도 그렇게 그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그게 가격이요. 그런데 왜 2천만 원이냐 얘기죠. 그걸 쉽게 설명하려면은 A, B, C 중에 제일 최신형 스마트형입니까? 특정한 제품은 아니고요, 의원님. 다만 이제 우리가 추산해서 이렇게 어떤 특정 제품을 한다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정해서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다소 저희 그 예산의 그 범위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21일 날 수의계약 특정 업체가 독식해 갖고서 공정성 저해한다는 걸 했거든요. 그 CCTV 관련이죠. 그 아마 틀림없이 특정 업체가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자료 좀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하천 방재과장님한테 213페이지입니다.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 사업, 물론 이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12억 8,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래요? 이거는 우리 하천 과장님. 하천방략 과장 의원님입니다. 이거는 그 공사 일정상 공정상 그 연말까지 공사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수대로 본 예산에 일부 세웠고 이번에 마무리 공사비 정도로 그 당초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추경의 예산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공정별로 하려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예산 준칙에 어긋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쪼개기 예산 반영은 예산 총칙에 어긋나거든요. 그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네, 저희 부서 하천방략과장 의원입니다. 그 부서 입장하고 전체 예산을 그 총괄하고 있는 부서 간에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상반기에 이제 집행이 불가능한 거를 또 본 예산에 세우다 보면 또 부랴불급한 다른 사업에 또 그 투입하는 예산의 문제로 인해서 그 본 예산, 추경 예산 그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반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창 같은 데도 풀깎이를 본 예산에 안 세우고서 그 월별로 추경에다 이렇게 세우고 그러길래 그것도 한번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본 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미우천 밑에 지금 게이트볼장을 조성 마쳤죠, 그죠? 네, 하천방략과장 의원입니다. 예. 그 체육시설과에서 하는 그 사업 등 그래도 관리는 하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게이트 아직까지 거의 마무리됐죠, 거기가? 예, 마무리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거기 접근로가 없어져 갖고 우리 청주 주민들이 이용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읍사무소로 돌아가 갖고서 가야 될 거리 아마 삥 돌아와서. 그래 접근로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 유턴하던 데를 미우천 교를 건너자마자 우회전해 갖고서 다리 밑으로 이렇게 해갖고서 뚝방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졌거든요. 그걸 위해서 왜 접근성을 기존 도로를 없앴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예, 하천방략과장 의원입니다. 사실 그 시설은 저희 과에서 한 시설, 그렇죠. 네, 아니고 그 미우천교 23년도에 그 좀 제방 유실된 부분 자체가 그 아마 제방 계획이 변경되고 라면서 아마 그 제방이 글쎄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 청주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조철 사람들이 주로 이용할 소지가 많거든요. 거기는 접근성이 좋아요. 근데 이 청주서 가는 사람들 그 교통 여건을 감안해 갖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기존 도로 싹 없애버렸어요. 접근로도. 예, 그건 뭐 우리 하천 과장이 답변할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게 하고 우리 상당 구청장님한테 서너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실내 게이트볼장에 심장 세동기를 비치하도록 그거 잘하고 있는데 심장 세동기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130만 원에서 180만 원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22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예산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구청별로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좀 높이 책정해 놓은 게 아닌가. 이번에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상당부소장 김문서입니다. 그 낭성면 그 게이트볼 장 내에 신방 세동기 이번에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됐는데요. 이건 아마 그 해당 그 제품 판매업체 견적을 받아봐서 예상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서치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130만 원에서 180만 원이면 최고 비싼 게 A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 구입하는 게 또 그런 특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비싸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하나 낭성면이 소방 계획 및 소방 훈련 교육을 좀 소홀히 하고 있는데 뭐 거의 3년째 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고 이해하도록 돼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왜 낭성명만 그런 지적을 받았죠? 감사관들한테 잘 모를 수도 우리 있거든요. 그 자체 감사 때 낭성명. 예, 자체 감사 때 소방 훈련 계획도 수립이 미흡이고 훈련도 안 한 걸로 2번이나 적잘돼 갖고 3년째. 우리 자체 감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낭성면. 그러니까 낭성면 직원 자체 소방 훈련 거기 교육 훈련 계획이랑 예. 그걸 한번 챙겨 주십사 그러는 거예요. 예, 모를 한- 수도 있거든요. 저희 감사에 지적진 건 사실 모르고 있는데 그거 한번 그래서 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소방관리 안전 규정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예. 의무 사항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게 감사에 지적이 안 되도록 좀 이렇게 챙겨 주십사. 그렇게 하고 이게 뭐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소규모 사업이 왜 특정 동네에 치중된 게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큰 금액은 아닌데 무슨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1억 2천 정도 그 특정 마을로 돼 있던데 그걸 잘못 모르실 수도 어디 있거든요. 면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에 소규모 수원 사업. 소규모 그 주민 수건 사업 면에 예. 그래서 잘못하면은 저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덕면 그 교량 설치하는 아니 대신리 배수로 공사랑 대신리 배수로 정비 공사랑 이런 게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물론 별건 아니지만은 그 이유가 있었나 특별히 뭐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규모 수건 사업이라고 해갖고 더구나 추경에다 이렇게 해놔갖고 뭐 급한 일이 있었나 하고서 여쭤보는. 그 2024년도에 그 면동별로 시민 참여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때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반영된 후순위의 그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린 시민 건. 참여? 예. 시민 참여 예산 면동별로 시민 참여 그래서 왜 예산제를 거기만 반영이 됐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예산에 반영하고 남은 그 후순위 사고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정태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예, 정태훈 의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김웅민입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재 의원님이 노 차량 그 방범 초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범대가 지금 그 시업문가요, 도업문가요? 저기 방범대 등록은 경찰관서에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예? 방범대 등록을 경찰서에다 이제 등록을 하게 돼 있고 저희는 그 경찰은 그러면 시소관인가 그 도인가요? 지방자치? 지금 그 지난번 경찰청에서 그 23년도에 그 협업 시한 인프라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다가 사무가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업무를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도사무죠?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제 그 전서부터 이게 이제 방범대가 이제 청주 이제 시군에서 이제 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에서 30, 시에서 70을 그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가 30, 도가 70을 해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도사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언젠가는 도하고 한번 그 협의를 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우리 청주 시민의 그 방범을 하는데 우리 방범대원들이 저녁에 그 생업을 마치고 저녁에 출근해 가지고 방범을 서주는 거는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좋지만 사무만큼은 이게 엄격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도하고 우리 시에서는 도에다가 이런 거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예산도 도에서 좀 부담할 수 있는 건 부담을 해야지 된다고 보는 거고 차량 같은 것도 이 도에다가 우리 연식이 이렇게 오래됐으니 당신들이 좀 사다고 우리 방범초소 여기 지금 여기 방범초소 개선한다고 그 차량 교체한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도에다가 우리 그 방범초소 그 개선 사업 하는데 도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우리 차량이 노후화됐으니 당신들이 도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담당 부서에서 그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안 주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도저치경찰위원회 강력하게 한번 그 예산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여기 뭐 청장님들이나 그 여기 과장님들 뭐 팀장님들 그 다 읍면동에 그 읍면동장들 다 해보시고 다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읍면동하고 방범대하고 전혀 그 유대관계가 안 되잖아요. 지구대하고는 그 저기가 되지만 읍면동하고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 자체가 도업무다. 그래서 이거를 그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볼 때는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차량이 여기 보니까 1년에 한 1,000km 그러니까 이 연식은 됐는데 그 주행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 작년에 영업용 택시를 1년간 연장을 해줬어요. 5년이면 6년으로 해준 거지. 그게 1년을 연장해주면 자가용 10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자가용 같으면 영업용 1년 해주면 자가용 10년 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이제 차량들이 옛날 같이 뭐 그 엔진을 보링하고 뭐 이런 엔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고 이제 그 하천방역 과장님, 아까 그 김태순 의원님이 했는데 무심천 수변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지금 무심천 노라스케이트 체육공원에다가 지금 하는 거죠? 예, 하천방역과장 의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심천 체육공원을 이 펜스를 다 쳐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거기서 포크레인 같은 걸로 거기 좀 많이 파 있던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이제 우기가 닥쳐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공사 기간이 3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더라고. 이 우기철하고 관계가 되는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우기를 피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천방역과장 오현주입니다. 저희가 그 푸드트럭이나 벚꽃 개화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사를 추진한 사항은 우기 전에 거기에 이제 분수대가 이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하 구조물, 물을 담기 위한 그 지하 구조물을 토목 구조물을 그 존치를
시행을 하려고 지금 시급하게 한 거고요. 우기 전에 지하 시설물을 설치가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차후 그 우회 부대 시설 등은 이제 시기를 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지금 펜스 쳐놓고 하는 공사는 우기 전에 그 물통 분수대 밑에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물통을 지금 시급하게 하려고 지금 설치 공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제 펜스를 쳐놔가지고 그 안에가 안 보여요. 그 위에서 그 내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새벽에만 보니까 그 뭔가 뒤다봐도 그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니까 포크레인이 그 파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그 무심천 체육공원을 반을 그 반은 못 쓸 것 같던데 체육공원을 이거 뭐 수변공원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하천방역 과정원입니다. 그 정확한 공사명은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이고요. 기존에 그 롤러스케이트장이 2면이 있었는데 그 상류축에 있는 그 롤러스케이트장 부지에 그 바닥 분수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이 2면 있던 게 한 면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죠.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시설은 그 옆에 튤립 심어놓은 자리에다가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체육공원이 아마 그 제가 볼 때는 한 수십 년, 20, 30년 된 것 같은데 내려온 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그 뭐 자전거도 타고 인라인도 타고 뭐 다 하고 그 킥보드도 타고 하는데 그거를 체육공원을 줄인다는 게 튤립 심어놓은 자리 얼마든지 그 수변 공간으로 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네, 하천방역 과정원입니다. 그게 이제 그 바닥 분수라고 그래서 그 위에 그 현재 집안 위에 어떤 인공 구조물이나 구조물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바닥 분수가 조정이 된 후에도 그 면은 그 팡판한 그 판서국 재질로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그 기존과 같이 롤러스케이트장이나 그런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제가 이제 매일 거기를 걸으면서 그걸 보고 이거를 왜 줄여나 이거를 그 튤립 심는 데다가 해도 얼마든지 그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체육공원을 줄여가면서 이런 그 사업을 하는 게 그 맞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아쉽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이중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꿀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그 신중을 기해서 했었으면 하는 게 제가 매일 그걸 보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거 할 때 공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데도 불구하고 그 체육공원을 줄여서 거기다가 하는 거를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고 이제 그 하절기가 왔기 때문에 풀깎기 사업을 1차 풀깎기를 좀 앞당겨서 좀 해줬으면 그 청장님들도 1차 풀깎기가 민원이 가장 많을 거예요. 1차 풀깎기를 좀 앞당겨서 좀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또 그 전에 하천에 그 갈대 억새 지금 그냥 서 있잖아요. 이게 커서 삭을 때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몇 년을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적체물이 쌓여가지고 저게 억새하고 저기 갈대를 심을 때는
저기 그게 물 정화를 잘 시킨다고 그 돈 주고 심었는데 지금 흉물 같으잖아요. 그 전에 한두 번은 그걸 깎아가지고 그 트랙터가 와가지고 깎아가지고 말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거기서 이제 그 사고 없어지게 이제 지금 막 올라오잖아요. 그냥 작년 거는 그냥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 새로 큰 놈들한테 쳐가지고 이제 썩으면 그게 적재물이 돼가지고 그게 오염되는 거잖아. 그 어떻게 그 방법 좀 한번 강구해봐요. 올해는 뭐 늦었지만 내년부터라도 네, 잘하겠습니다. 예, 재난대응과장 김성원입니다. 지금 선진지 계획은 그냥 계략적으로 한 30여 명 정도로 해서 30여 명. 예. 그리고 포상은 이제 평가 기준으로 해서 부서 평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평가 후에 이제 지급할 건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예산에 올리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상과 선지지 견학 이렇게만 했고 나머지 이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 실시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그 행안부로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그 대책이 이제 작년도 평가가 결과입니다. 총 그 226개의 지자체에서 저희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 선정할 때 그 직원들 불만 없도록 그렇잖아요. 그 잘못하면 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선정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정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허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10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정태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여름철 자연재난 대추지 우수지자체 선정 청주시가 이번에 처음인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포상금이 그때 당시는 행안부에서 한 장려를 기준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네. 예, 그렇게 나는데 네. 작년에는 의외롭게 최우수 기관은 한 개 그 단체로 해서 2억. 그리고 우수 기관은 한 개로 해서 1억. 그리고 장려가 이제 4개 기초단체를 해서 5천만 원씩 이렇게 행안부에서 준 겁니다. 예. 중앙기금으로 특별세 5천만 원을 물론 뭐 목별로 내려줬겠지만 3천만 원, 2천만 원 내려줬지만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장려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적을 해도 큰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또 작년부터 올해까지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재난전 주자님 그 작년 올해 열심히 직원분들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해서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에 20억 원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들이 늘 이맘때만 되면 늘 공무원분들도 걱정이고 저희 위원들도 걱정입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지난주에 석화일이를 다녀오면서 배수펌프 관련돼 가지고도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에 준비된 과정 또 운영 관리 이런 부분을 물론 뭐 위탁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뭐하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예산만 투입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1분에 900톤 가량의 물이 내려갔을 때 과연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등등의 이론까지도 다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수해났을 때 보면 모든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비닐, 나무까지 뭐 등등 해가지고 배수 펌프의 그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이번에 지난주에 가서 혹시나 해서 또 한번 가봤지만은 가봤을 때 포크레인이 과연 그 쓰레기들을 갖다 집어낼 수 있는 그 위치가 있을까? 없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한번 연홍모 실장님 한번 시간이 되시면 한번 두루두루 한번 돌려보시고 정말로 그 배수 펌프에 각종 쓰레기가 다 갇혔을 때 결국은 포크레인이 집어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집어낼 수 있는 위치가 어디 있을까 한번 가보세요. 한번.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준비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 부분들을 우리 영무모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셔서 사전에 준비 좀 하시고 물론 우리 구청장님들도 다 한 분 계시지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좀 명밀하게 좀 이렇게 세부 검토 좀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절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남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하는 저기 흥덕구청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야외운동기구 영조물 배상금 공제 자기부담금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 이용하다가 시민들이 주민들이 다치거나 그랬을 때 이거를 배상해주는 그런 제도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쳤을 경우에 그걸 보험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입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야외 이렇게 체육 시설 같은 거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우리 구청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보상해주거나 그런 적 혹시 있으신가요? 작년에? 예,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조물 배상금 공제 자기부담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지금 내가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저기 다른 구청에도 혹시 이런 거 동네 체육시설 관리해서 여기도 보면 보수하고라는데 4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청원구와 같은 경우도 설치하고 보수하고 관리하는데 4천만 원 이상 다른 상당구나 서원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게 들어갈 거로 보는데 이거 작년에 하고 2023년, 2024년도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 혹시 시민들이 이거 안전하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도 이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혹시 다쳐서 본인들 부주의로 다쳤다고 생각하고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이러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고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해서 보상을 받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홍보를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저기 4개 구청에서 요 자료 좀 저한테 이렇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흥덕구청장 염창도입니다.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그 직능단체 회의 시 네. 그런 홍보토록 하고요. 또 네, 우리 그래요. 그런 때 좀 홍보하셔서 좀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남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죠, 그죠? 네, 그래,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에 많은 예산이 하천 방재과에 많이 예산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천과장님 이번에도 예산이 100억이 증액돼 갖고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천과장님은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좀 깊이 검토를 하시고 하나 예를 들면요. 저희 성화 계신 중님에 장정공원이 있어요. 장정공원에 금방 이러한 여러분이 실시하려고 하는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10년 정도 가까이 10년도 안 된 것 같아. 2년은 분수대가 잘 되다가요. 가다가 띄엄띄엄 하다가 결국은 폐쇄했어요. 분수대를 2개를. 그러한 현실을 놓고 본다면 무심촌의 주민 친화시설 하천 과장님은 한번 모르겠습니다. 10년 후에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시설을 관리까지 죄송합니다. 관리까지 염두에 둬서 하천 시설 이 주민 친화 시설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민 친화 시설이. 그리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이 뽑는 시장은 우리가 여기 지금 하천 또는 공원을 활용하는 주민 시설을 확대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명품 팀장이 바로 제가 물어보면서 도시 물어봤지만은 어느 도시고 이렇게 주민의 선택을 받는 그 시장은 하천, 산 이쪽으로 주민의 어찌 말하면 꿀잼의 그쪽으로 우리가 확대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시설을 확대해 갈 때는 관리 측면도 좀 고려하셔서 좀 깊게 부서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좀 말씀을 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보니까 청도 흥덕구 구청장님 수해 대비 모의 훈련을 하셨네, 그죠? 그죠? 흥덕구청장 염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해보니까 어때요? 좀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 수해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개 읍면동에서 발생했을 때 저희 구청에서 그걸 다 감당해서 지원이 될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건데요. 조금 저희가 보강하고 또 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해가 나는 지역이 무심천의 하류가 그쪽이거든요. 흥덕구 아마 수해가 또 집중호우가 내리면 또 침수 피해를 예상하고 계시니까 한번 이런 뭐 잘 하셨고 또 이런 거를 좀 뭔가 좀 체계화, 즉 기록화 해갖고 체계화해서 또 올해 할 때하고 내년에 할 때 구청장이 또 바뀌시더라도 다음 구청장이 전에는 어떤 훈련을 했고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할 것인가 이렇게 좀 기록화할 수 있는 그런 구청이 좀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구청도 뭐 상당구도 많이 좀 하실 거고 뭐 서운구 뭐 다 하실 거니까 구청장님 그렇게 해서 좀 뭔가 그런 모의 훈련하고 그런 기록화해 갖고 어떻게 이걸 보존하고 또 여기 저는 지금 동양 신문에 난 거 갖고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기록화해서 계속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서원구 구청장이 뭐 요새 아주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서원구 지적 업무 충북 1위가 이게 뭐죠? 이게 지적 업무 충북 1위? 그죠? 예, 서원구청장 심철입니다. 지적직 직원들 그 지적 측량하는 걸 대회를 하는데 우리 이제 충북에서 1차적으로 대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이제 4개 구가 참여를 했고요. 글쎄요. 충북 전체에서 1등을 한 겁니다. 근래 여기 나왔길래 구청장님이 그 광폭 행보에 어쨌든 1등하는 건 당연하다고 해갖고 또 너무 또 공무원들 또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 그냥 한 길로 또 흘리시고
우리 구청장님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지금 김종성 구청장님하고 박봉규 구청장님, 정삼희 부장님 잘하고 계시는 거에 지금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언론에 난 것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여간 구청장님 재직하시는 동안에 하여간 열심히 좀 하셔서 구가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김종성 구청장님 뭐 다른 거 없으시죠? 뭐 말씀하실 거예요. 박봉규 구청장님, 정삼희 구청장님, 예? 구청장님이 여기서 보고 나면 이제 하반기 예산 추경 때 본다고. 하여간 뭐 우리는 서원구청장이 심유철 구청장님이 많이 그 광폭 행보를 하고 있어서 좀 좋더라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구청장님 좀 많이 좀 돌아다니시고 현장에 좀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좀 민원도 좀 해결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더 이상 이제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안전실 4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김태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위원장 김태순 의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2025년 제1회 추가 경쟁 예산안과 2025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 기획행정실 소관 2천만 원 감, 읍면동 소관 1,320만 원 감, 총 3,32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 회계 세입을 포함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청주시의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